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은 2022년 1월 미국 서부 답사 때에는 원래 답사 대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을 답사 갔다가 약간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바로 이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답사 일정을 변경해서 여기를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 들어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길 검색해보니 이 리노베이션을 맡은 게 KPF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KPF는 오피스를 주로 하는데 이런 스타일을 디자인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은 전에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박물관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중심지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티 센터하고 디즈니 시어터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저기 보이는 게 아카데미 박물관이고요. 저기 바로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좀 더 대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에 바로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이 있고 이 앞이 바로 아카데미 박물관입니다. 차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날 렌조 피아노의 아카데미 박물관이랑 같이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을 답사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를 한번 보고 싶어지시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을 보고 나오는데 딱 이 장면이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선형의 파사드와 그에 따른 붉은색 조명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조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이 밤에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밤과 낮이 다른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 역시 조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유선형의 파사드를 안쪽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원래 박스형 메스인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의 본체도 유선형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조명이 없는 낮에는 유선형의 파사드 디자인과 붉은색의 본체가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밤만큼의 강렬함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건물을 밤에 보았을 때 내부 공간도 유선형의 공간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내부는 그냥 평범한 자동차 전시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 실망감은 건물 본체와 파사드 사이의 공간을 들어가 보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의 외부 유선형 파사드들은 건물 본체에 그냥 붙어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예쁜 선물 포장지라는 것이죠. 물론 공학적으로 이런 유선형 파사드들을 건물 본체의 가장 간단한 지지만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죠.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외부 공간 중에서 그나마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은 여기 오픈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여기 오픈 카페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운영한다고 해도 그렇게 인상적인 공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파사드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의 정문은 건물의 서쪽 뒤쪽에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박물관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도 여기를 차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느낌이 달라졌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던데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박물관의 정문은 바로 이쪽의 램프를 타고 올라가셔야 있습니다. 오피스를 많이 디자인한 KPF인데 건물의 정문 입구가 얼마만큼 전체 디자인을 좌지우지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 램프를 타고 올라가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박물관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에는 러시아제 초호화 방탄 SUV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배려이죠? 자, 이제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쪽도 원래 정문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쪽 정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문을 들어가면 바로 로비 앞에 슈퍼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는 이미 BMW 벨트와 포르쉐 박물관, 벤츠 박물관과 같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박물관을 답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들에 비해서 여기 로비 전시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참, 티켓 오피스와 전시장 입구는 저쪽입니다.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내부 공간은 KPF가 아니라 더 시닉 루트의 디자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북쪽 정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북쪽 정문 쪽이긴 한데 제 생각에 맞는 것일까요? 아닌가? 정문이라고 하기에는 또 외부 파사드에 막혀서 정문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은 할리우드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서 그런지 영화와 관련된 차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니메이션 자동차까지는 좀... 더 시닉 루트라는 회사는 구글 검색에서 제대로 검색이 안 되어서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외부 유선형 파사드에 따라서 내부 공간을 유선형으로 디자인했더라고요. 문제는 내부에 들어서면 외부의 화려한 유선형 파사드와는 달리 내부의 유선형 공간은 전혀 그 느낌이 들지 않고 도리어 각진 공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티켓 오피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전시장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층 전시장 입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2층부터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하의 클래식카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인데 그 티켓까지는 끊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층 전시장입니다. 2층에는 특히 영화와 관련된 차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에 어떤 차들이 나왔는지는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비행기까지 전시되어 있고요. 지상층은 2층보다 층고가 높아서 비행기까지 매달 수 있네요. 그래도 아는 영화 속 차가 있더라고요. 바로 007 속 제임스 본드의 차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의 차는 에스틴 마틴이죠. 그런데 전시된 차가 부서져 있더라고요. 아마 영화 촬영에서 사용되었던 그 차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 전시해 놓은 것 같네요. 아참, 여기 배트맨 1편의 배트카도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층 전시장인지 2층 전시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2층을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1층 평면에는 2층을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표현되어 있지 않네요.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그 계단이 나옵니다. 그 계단이 바로 이 원형 계단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 계단이지요. 이 계단은 지하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원형 계단은 많은 편이 아니니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감동을 줄 만한 계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 난간을 좀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층 전시장은 이것저것 차에 대해서 많이 전시를 해놓긴 했는데 뭐랄까, 이 역시도 좀 막혔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에 전시된 차들이 시대순으로 정확히 구획을 나눠서 전시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랄까,
그냥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자동차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상팀 전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만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도 재현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특별 전시장에는 미국 우주항공의 중심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특색이 잘 반영된 차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주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 그냥 영화용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에는 또 오토바이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오토바이가 전시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영화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인가요? 여기 모토스포츠 전시장은 뭘까요? 오프로드 자동차가 바로 모토스포츠더라고요. 그런데 모토스포츠는 자동차 경주 아닌가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여기 오토바이 전시장을 지나면 바로 2층 야외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넓은 2층 옥상 주차장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여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에 대한 소개입니다. 원래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은 이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외부 파사드도 나쁘지 않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쿄 미드타운을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바로 이 세 명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KPF입니다. 제가 처음 산 건축책이 바로 KPF의 작품집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겉모습과 속이 다른 건축은 괜히 맥을 빠지게 만듭니다. 솔직히 렌조 피아노의 아카데미 박물관도 별로였는데, 그래서 피터스 자동차 박물관을 정말 기대했는데 좀 실망이었습니다. KPF는 앞으로 오피스만 하는 걸로 정하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